이 두 가지 행동으로 여자가 당신과 잠자리를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관계에서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미묘하고 극적인 것도 아니고 거창한 선언도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움직임이나 당신 주변에서의 태도에 무언가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싸움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거절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그 변화를 느낀 사람은 보통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물러섰는지, 왜 관계가 진전되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신호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자 그들은 거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오해받는 역학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애매하게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가장 깊은 관심을 전달하는 신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띄는 것들을 살피도록 배워왔습니다. 시시덕거림이나 칭찬처럼 말이죠. 어쩌면 팔에 살짝 손을 얹는 것 같은 행동일 수도 있죠. 네, 그런 행동들도 호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호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단순한 관심을 넘어 훨씬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음을 알려주는 신호는 아니죠. 중요한 신호는 더 조용하고 더 드러나며 거의 항상 노골적인 유혹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신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관계를 깊게 하고 싶어 할 때, 즉 단순한 호감을 넘어 더 간절한 감정으로 발전했을 때 그들의 몸짓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전략도 아니고 미리 연습한 것도 아닙니다.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두 가지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거리감의 변화입니다. 시끄러운 방이나 자리가 부족해서 예의상 가까이 서는 것과는 다릅니다. 공간의 논리를 거스르는 거리감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서 있거나 상황보다 더 가까이 앉거나 자리가 충분한데도 굳이 같은 구석에 앉으려는 이유를 찾는 것 등이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가까움이 우연의 일치, 편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 상호작용에서 물리적 공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관심 있는 정도, 원하는 정도에 따라 타인과의 거리를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조절합니다. 누군가가 당신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할 때, 즉 대화에 필요한 것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거나 무릎이 당신의 무릎에 닿아 있고 떨어지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도 몸을 당신 쪽으로 기울일 때 그들은 말로는 아직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당신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을 침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가까이 받아들이는 것, 즉 뻣뻣함이나 몸을 뒤로 빼는 것 없이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행동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 공간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경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전을 조절하고 개방성이나 폐쇄성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그 거리를 좁히면서도 편안한 태도를 유지할 때 그들은 단순히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험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다가갈지 확인하는 거죠. 당신이 그들의 친밀함에 화답할지 아니면 물러설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물러선다면 그 시험은 끝납니다. 극적인 변화도 아니고 대립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몸이 재조정될 뿐입니다. 상대방은 기대치를 조정하고 종종 그 간극을 다시는 좁히지 못합니다. 수많은 관계가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준비가 안 돼서도 아닙니다. 한쪽이 친밀함을 표현했는데 다른 한쪽은 반응하지 않았고 그 신호는 무관심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와 무언가가 싹트던 것 같은데 아무런 설명이나 갈등 없이 그저 서서히 식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바로 이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몸이 아는 유일한 언어로 초대를 받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거절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알아채기 어렵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머릿속 잔잔함입니다. 대화 중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대화도 한몫하지만 헤어지는 순간에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저녁 모임이 끝나갈 무렵, 회의가 마무리될 무렵, 혹은 둘 다 나가고 싶지 않은 문 앞에서 서 있는 순간처럼 어색하고 길어지는 전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특정한 행동 양식이 나타납니다. 상대방은 떠날 수 있는데도 떠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끝낼 수 있는 시점이 있는데도 말이죠. 오히려 대화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더 이야기할 거리를 찾고 머물러야 할 이유를 찾고
관계를 끊지 않으려는 핑계를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상대방의 몸짓이 놀라울 정도로 솔직해집니다. 다음 행동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천천히 소지품을 챙기는 모습, 돌아서기 전 잠시 멈추는 모습, 뒤돌아보는 모습, 문간에 가만히 서 있는 모습. 이러한 행동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우유부단함도 아닙니다. 일종의 시험입니다. 상대방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이 자신을 원하는지, 이 순간을 더 연장해 줄지, 떠나는 것이 잘못된 선택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채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줄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 행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헤어질 때 머뭇거리는 건 사회적으로 어색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마음을 열고 있는 겁니다. 떠날 수도 있는데도 머뭇거리는 것, 그 어중간한 공간에 머무르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한 감수하지 않을 취약성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를 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무언가를 암시하고 끝을 이어갈 기회를 주는 거죠.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작별 인사를 하고 그들이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그것 또한 받아들일 겁니다. 잔인함이나 거절로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당신이 그들의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는 신호, 그들이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머뭇거리고 그 순간은 지나가고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는 바로 그 짧고 길게 이어지는 순간들, 누군가가 떠나지 않고 잠시 머무는 그 몇 초에 있습니다. 대화가 사실상 끝났는데도 상대방의 몸짓이 여전히 당신을 향하고 있는 방식,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망설임, 이 두 가지 신호에는 공통적으로 위험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위험입니다. 머뭇거리는 것 또한 위험입니다. 둘 다 상대방이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범위를 넘어서 명확한 말 없이 관심을 드러내고 기다리고 희망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는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신호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상대방이 그 신호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제스처나 명확한 선언을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모호함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욕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심은 보도자료처럼 거창하게 발표되지 않습니다. 몸짓으로 상대방이 당신을 향해 몸을 돌리는 방식,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만약 당신이 삶 속에서 이러한 신호들을 읽고 있다면 누군가가 거리를 좁히거나 떠나기를 거부하는 순간들을 알아차린다면 그들이 보여주는 취약함에 상응하는 반응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그 신호를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죠. 공격적일 필요도 없고 거창한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신호에 상응하는 반응으로 응답하면 됩니다. 그들이 좁힌 거리를 좁히고 그들이 머무는 것처럼 함께 머무르세요.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몸짓으로 전하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순간들에 대한 최종적인 진실은 거의 항상 상호적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오거나 떠나려던 지점을 지나쳐 머무른다면 그것은 결코 갑작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느꼈고 그 연결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에너지에 화답하고 가까움에 가까움으로 응답할 때 말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가 당신들 사이에 생겨납니다. 이 두 가지 신호를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친밀한 순간이나 어색한 작별 인사에 일일이 반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조용히 마음을 정했고 당신도 같은 마음인지 기다리고 있을 때를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심은 영원히 숨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은 결국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물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일단 물러나면 기회는 대개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거나 어색하게 머무르는 것만이 관심이 드러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가까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무르기 전에 더 일찍 무언가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주목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요란하게 또는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의도적이고 작은 방식으로 당신이 그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기 전에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길 원할 때 하는 미묘한 행동들,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을 놓치면 앞서 이야기한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